오케이. 예, 뭐가 오케이야. 일로 봐 이제 수업할 거야. 별개만 주는 아 사오정 씨 조용. 자 봅시다. 백두산 누구? 사오정 누구야? 아, 왼쪽 중국어는 진짜. 얘들아. 그래서 다 피셨죠? 죽은 거야. 이제 수업합시다. 봅시다. 자, 우리 이번 주차는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겁니다. 지난주에 시 했죠? 다시 소설 왔어요. 소설. 그래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볼 건데 우리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죠. 어떠한 내용들을. 그렇죠?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화자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러면 소설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서술자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위에 보면 오늘도 서술자 나온다. 그쵸? 그래서 오늘 서술자랑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근데 이 서술자가 왜 중요해? 서술자가 나와서 뭐 해주니까?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말을 해주죠. 뭘 말해줍니까? 상황의 설명을 해줘요. 생명이요? 갑자기? 아니, 설명이요. 설명이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결국 뭐랑 연결돼? 설명. 스토리. 여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주제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 전달을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하는 이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소설이니까 서술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이거를 그래서 파악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술자가 누군지 시에서 화자가 누군지 이 서술자가 어떤 인물인지 이게 내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고 특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는 포인트야. 무근중 시험 어려웠죠? 네. 그래서 나오겠죠. 무근중 2학년 시험 굉장히 어렵다고 선생님 이번에? 네. 다시 무슨 돌아왔네? 하나도 안 왔네? 다시 사오정이네. 예?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그거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고 이렇게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가 자료 나눠드렸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고양이가? 고양이 못생겼어요? 왜 귀여운데? 이번에 생겼어. 추가 자료 봅시다. 추가 자료 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저 앞에 했었던 시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떠올려보자라고 하는 거지. 처음 들은 친구들도 같이 이번 시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술자라고 하는 건 일단 소설에서 독자한테 이야기를 뭐 해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 이걸 우리가 서술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의 시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서술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었어. 맞니? 기억나요? 이런 거에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요 4가지를 볼 텐데 이 4가지를 보기 전에 크게 서술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눴습니다. 1인칭과 3인칭으로. 맞니?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용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인칭 서술자라고 하면 작품 속에 뭐라고 등장해야 돼? 항상 내가, 나 이렇게 등장해야죠. 그래서 내 이런 거 됐고 내만 돼? 또 다른 건 되는 거 없어? 나를 가리키는 표현들? 맞아. 우리 이런 것도 돼요. 저도요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어때? 이거? 니가래요. 니가 너잖아요.
나를 가리키는 그 표현. 욕말하는 이거-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나타나면 되겠죠. 굳이 나 아니잖아. 우리, 제가요, 저는요 이렇게 나와도 1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인칭을 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고 흑인이 돼요. 박수가 했어요. 니가 그래서 우리 이 1인칭을 가지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얘기를 했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 뭐였나요?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 내가 나의 얘기, 그쵸? 그래서 서술자 나, 등장인인 이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 등장인물로 나타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있잖아, 어제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슬펐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주인공의 뭐를 표현해주면 돼? 내면 세계. 그러니까 감정,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정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리, 정서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내가 누구 얘기하니까? 네. 내 얘기하니까, 그치?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는 어떻게? 못해요. 나만큼 해주기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시점이었고, 그럼 내가 작품 속에 등장해서 내 얘기를 하면 작품 속에서 내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었어. 그거 우리 뭐라고 했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서술자가 나가 등장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주인공 얘기. 지금 주인공은 나인가요? 네. 아니요.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자가 남의 얘기해주는 거지. 내가 나타나서. 그래서 나는요, 작품의 등장인물도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공의 어떤 사람이 되겠다? 설명하는 사람. 성원아, 우리 이거 자료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인공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난 일단 어떻게 하는 주인공? 없애요. 내가 준우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준우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주인공의 주변인물. 주변에서 계속 있으면서 관찰하고 그걸 계속 얘기해주고 그래야 하는 미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술자는 관찰자죠. 관찰자. 내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비서. 누구의 심리가 정확하게 드러날까? 주인공의 심리가 제대로 잘 똑바로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근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럼 걔 마음이 궁금해.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럼 어떻게 하죠? 궁금하지 말아요. 상상해야 돼요. 혹은 추측하면서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거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기억나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3인칭이라고 하면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 설명을 해요. 나가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요? 말만 해요. 그렇죠. 뭐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3인칭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이 3인칭인 사람이 그러면 주인공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일단 어떻게 할까? 주인공을 계속 관찰해요. 그렇죠. 관찰하겠죠.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했었죠. 등장인물로 등장하던가? 아니요. 그래서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을 관찰하는 거였지. 그러면 서술자가 사건을 멋있다. 관찰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작품 밖에서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이걸 CC
기억나요? 작품 밖에서 이 내용을 관찰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목소리 안 들리지 않아? 어떤 친구가 계속 옆자리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쵸? 표정이 이상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카메라가 영상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 직접이 아니니까 간접이야? 어떻게 얘기했어, 이거? 우리 이거를 지금 뭐 객관적으로. 나의 주관, 생각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 관찰만 하는 거. 그치?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 관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 못해요. 못해요. 그쵸? 슬프다. 어떻게 알아? 관찰하는 건데. 눈물을 흘렸던 할 수 있겠지. 그치? 슬프다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내용이었고. 그 다음. 근데 우리 3인칭 작품 밖에 있지만 모든 걸 그렇죠.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밖에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는 거야. 근데 얘는 전지적이니까 그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랑도 비슷하다 해서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해준다? 보여줘요. 모두 알고 전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해서 굉장히 슬퍼한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토끼전 봤던 거 기억해? 토끼전에서 그때 나왔었는데 지난 과정 때 나왔었는데 토끼가 막 당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서술자가 아이고 토끼 가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화를 당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지나치게 어떤 주관적인 논평이라고 하는 거야. 토끼가 욕심 부려가지고 용궁 내려가서 변통 당하는 걸 보고 속는 걸 보고 아이고 토끼야 그러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이 이런 이야기를 서술자가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까지 봤었고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1인칭끼리, 3인칭끼리만 비교를 해서 묻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둘 다 인물의 내면 세계를 분석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물의 내면을 분석을 해서 주관적으로 전달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다 아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얘기하는 거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내가 그래서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면 내가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의 상상력이 제한된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봤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결국 뭐 하니까? 관찰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전달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내면의 심리를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지? 쟤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서술자가 등장하는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또 여기에 더해서 살펴볼 내용이 서술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잡지 어디인데요? 네. 응? 잡지. 수고가 준다. 피셨나요? 다들 여기 페이지 우리 지금 24페이지 다들 피셨죠? 또 캐릭터가 바뀌었네요. 그럼요. 자 봅시다. 자 우리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은 서술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 서술자가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얘는 어떻고 쟤는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좋으면 막 숙제도 잘해오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가 숙제도 너무너무 잘해오고 막 수업 시간에 설명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해. 그러면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얘는 항상 숙제도 잘해오고 너무너무 좋고 애가 정말 착실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수업 시간에 맨날 집중 안 하고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그 친구는 숙제도 열심히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 제대로 안 듣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런 평가가 우리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하면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누가 얘기해 줄까? 서술자가 얘기해 줄까? 그치? 그러면 그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서술자의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태도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가 되게 좋아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긍정적인 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가 되게 별로야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이러면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는 크게 긍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긍정적이다 태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있어. 우리 흥부와 울분 이야기 아시죠? 그쵸? 그래서 흥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칭찬한다는 건 내가 얘를 좋게 보고 있는 거야? 나쁘게 보고 있는 거야? 좋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에 어떤 태도가 된다? 긍정적인 태도가 된다.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별거 아니죠? 간단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동정, 예찬, 연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추가 자료에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어. 뭐라고요? 난 추가 자료 아까 했던 거.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거든? 네. 그래서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 뭐라고? 그거 하면서 뭐라고? 이거 하고 아니 뒤에 부정적인 태도도 있다 같이. 그래서 잘 챙겨놔요. 보시면 우리 애정. 내가 얘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할 애자 써가지고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되겠고. 그리고 동경이라고 하는 거. 동경 우리 앞 시간에 잠깐 했었어. 바다와 나비 할 때. 약간 그리움. 뭔가 내가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막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본가 어디잖아요? 선생님 고향? 부산이요. 부산? 내가 부산에서 지금 서울에 있잖아. 근데 내가 부산 너무너무 가고 싶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진짜 부산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떨까?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어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것들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예찬이야. 의찬이. 이거는 뭐냐면 뭔가 훌륭해. 되게 아름다워. 좀 되게 좋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찬양하는 걸 우리가 예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찬이를 찬양. 요거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칭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인물이 있는데 얘가 막 되게 대단해.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도 가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뭐 사업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분 되게 훌륭하다. 이러면서 그분은 뭐가 어떻고 너무너무 착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예찬적 태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연민이라고 하는 거. 연민은 가엾 불쌍한 불쌍해라 가엾어라. 너네 길가에 있는 뭐 고양이 다친 이런 거 보면은 그뭐 고양이 저번에 길 가고 있는데 차 치여서 죽은 고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런 눈알이 튀어나와 있어. 아무튼 피가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친 친구들 보면 불쌍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사진 우리가 찍어서 SNS에 올렸어.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얘들아 연민 왜 긍정적 태도야? 남을 막 비난하는 거. 응. 되게 긍정적으로. 그쵸?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뭐 다쳤어. 그거 보고 내가 불쌍해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나한테 엄청 나쁜 짓 했어. 그래서 막 소파 다 찢어놓고 물건도 다 막 못되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애가 다치면 우리 방금 준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치 아유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고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되게 괴롭혔어. 엄청 나쁜 애였어. 예를 들어 왕따시키고 누구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걔가 나중에 보니까 막 시험도 떨어지고 막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남 괴롭히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연민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태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긍정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동정도 비슷해요. 동정도. 무언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불쌍해라. 연민 같은. 연민이랑 동정. 영샘인. 연민인 거죠. 너무 재밌다. 좀 뒤집어 할거 좀 재밌게 치지 않더라. 그래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서술자가 얘에 대해서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연민, 동정 다 같은 식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여기서 살펴보면 돼요. 목소리들이 알겠나요? 그래서 개념 체크 간단하지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 태도라고 하는 건 서술자가 결국엔 인물을 어떤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인물에 대한 애정, 동경 그리고 뭐도 될까? 연민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충분하겠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문제를. 그렇지, 문제로 넘어갑시다. 확인 한번 해보자.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자, 얘들아, 우리 빠르게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수석이고요.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거라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누구 얘기하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냐면 김대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김대호 이렇게 얘기하시는 김대호 씨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주인공. 보시면 이 사람, 이 김대호 씨를 사람들은 아예 김대호라고 부른다고. 왜? 별명이 그의 이게 자꾸 이 사람이 제가 김대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별명이 되었고 이 별명이 전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만 부르고 진짜 이름은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물론 그를 별명을 부르는데 어떠한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그렇게 스스럼 없는 별명이 통하는 것만으로 봐서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걸 능히 알 수가 있어요. 별명 부르는데 뭐씨 하지마 이러면서 막 화내면 별명 안 부르겠지. 근데 별명 불러도 아무 말 안 하고 허허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별명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도 해줘요. 그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일단 여기까지 끝낼까?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우리는 계속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치? 그럼 지금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서술자가 김대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이분의 태도가 어때요? 김대호 씨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네, 좋게.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태도야? 긍정적. 긍정적인 태도야. 일단 그치? 긍정적이구나. 김대호 씨에 대해서. 그런데 긍정에서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더 예찬. 예찬? 맞아요? 이분에 대해서 대인관계도 너무 좋으시고 이해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그쵸? 굉장히 칭찬하고 있으니 이걸 두고 우리가 예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서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의 미덕은 이렇게 있어요. 미덕이 뭐야? 되게 아름다우네요. 그쵸? 아름다움. 벌써부터 아름답다 칭찬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치? 미덕은 품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좀 이 사람이 느리기는 해도요. 빈틈없이 항상 해내고요. 덤벙거리지 않아서 실수도 안 하고 진득하게 해서 잔꾀를 부릴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일을 잘못해내는 경우도 없고요. 뭐 하는 거지? 너무 좋아요. 이런 칭찬해주는 거지. 어떻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볼까요? 내가 보기에 히말라야 시가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봤어. 지금 백선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략 아랫부분 여기 같이 선생님이랑 보시면 흰 눈보다 더 희고 흰 구름보다 더 희고 그러면서 저거는 영혼을 팔아서 도깨비가 가져다 준 걸로 물감을 쓰는 걸까? 그 사람은 어떻게 저 흰색을 내는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걸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저 검은색도 얼마나 검은지 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고 저거는 여우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걸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우 귀신이 왜 꺼내는 걸까?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게 아니야? 저건 여우가 가져다 준 게 아니야? 이것도 예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지금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칭찬하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어디서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맨 아래 부분.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과 세상에서 가장 흰색이 만나서 그림을 보석처럼 빛나게 한다. 저게 예술이 아닌가? 뭐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저게 바로 예술. 저게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겠다 이게. 예찬적인 태도겠다. 그럼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예찬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태도다. 플러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네. 얘가 뭐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거 살펴보면 되겠지? 마찬가지. 자, 그럼 우리 긍정적인 거 봤다, 그치? 그럼 뭐 볼까, 이제? 부정적인 거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적인 거.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부정적인 태도. 그렇죠. 부정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부정적인 태도에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아까 흥부 봤지? 네. 흥부는 마음씨도 곱고 착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놀부에 대해서 흥부와 달리 놀부는 어때? 부모한테 불효하고요. 아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대? 외상. 괴상이야. 와, 무슨 얘기니 이거? 진짜 엄청난 조롱을.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지. 놀부가 굉장히 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지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부정적이구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부정적인 태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빠르게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 있죠. 자, 일단 비판하는 거. 잘못됐어. 제가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게 비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노. 분노 뭐야? 화난 거. 화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치. 성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그 다음에 조롱. 이건 놀리는 거야. 그냥 놀리는 건데 좀 비웃는 거. 그러면 좀 깔보는 거. 에이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좋은 태도는 아니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풍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풍자. 무섭다. 얘는 뭐냐면 얘들아 풍자에 밑에다가 같이 적어놓을래요? 얘는요 비판 플러스 조롱이에요. 비판 플러스 조롱. 비판하는 거야. 비판. 네. 쟤 되게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 쟤 너무 별로고 마냥 싫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롱기를 살짝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풍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풍자에는요 비판도 있어야 되지만 웃음도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 그냥 마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마냥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냥 웃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 요거는 우리 해봤지. 냉소. 그렇죠. 차가운 웃음이에요. 비웃는 거죠. 쟤 봐. 쟤 행동하는 거 봐. 정말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태도들 있다라고 하는 거. 얘도 그럼 어떻게 해볼까 우리? 어떻게 해볼까? 왜 실수를 웃어? 문제에서. 저희 실실 냉수 비웃음.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추가 자료에서 다시 넘어와서 옆에 있는 문제 보시면 돼. 근데 저희 개념 체크를 빼먹었네. 아이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보면 인물을 어떤 태도에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부정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풍자라거나 조롱하거나 열받아서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 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보시면 세만식의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맞아 읽어야 되는 작품이야. 미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최민식 배우 아니고. 자, 처음에 얘기하는 것도 봐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근데 우리 나왔잖아. 뭐야 지금? 맞아. 1인칭. 이에요. 근데 박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인칭 반살자 시점이 됩니다.
우리 박 선생님이 되게 이상하대. 이상해? 이상하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판단할 수 있을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때 보여? 중립? 우리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나쁘게도 쓸 수 있지만 좋은데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지? 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이상하게 생겼네. 외모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략 이유를 보시면 뒤통수와 앞 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꺼멓고 왕방울 같은 눈매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 사납고 코는 매부리고 입은 막 넓쭉 째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처럼 쨍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갈 장군이 뺨생 박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설명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박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그렇지.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사람이 강 선생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이 외모를 설명하는 걸로 봤을 때, 박 선생님, 우리 박 선생님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소수자가 비판적으로. 일단 긍정, 부정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박 선생님 좋아했으면 어머 맥이 입으로 와 쇠포챙이처럼 뭐 찌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 성량이 되게 좋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 이 정도가 될까요? 그쵸? 코는 매부리 코고 막 튀어나오고, 그치? 요 외모를 내가 얘가 되게 별로니까 되게 별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 자, 그러면 정반대로 생긴 사람이 강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강 선생님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자. 강 선생님은 키도 크고요.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몸집도 좋고, 그치? 얼굴 너부릇하고 조금 넓고 평평한. 내가 이거 강 선생님 별로면 얼굴이 넉대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 너부릇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이 검어보고 순해요 사람이,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아, 이 강 선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흑인이 이런 거 얼굴이 검어요. 얼굴이 검냐고요? 뭔 소리야? 얼굴이 검다고 다 흑인은 아니죠. 그래, 이 인종차별적인 시선이야 이거. 우리 선생님 그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여행 가가지고 다 얼굴. 그치. 외길이 여기 다 타버려가지고 흑인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인종을 왜 바뀌냐? 그 인종이 바뀌는 거 그냥 다른 건데. 그거 진짜 인종. 중국인이 햇빛인데 계속 지금 있어. 인종차별적인 시선이야. 아니 계속 햇빛을 쐬서 여기 다 타가지고 지금 여기가 그냥 아예 꼬지는 듯해가지고. 네. 자, 그런 게 있고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 자, 우리 껍데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보시면 우리 껍데기라고 하는 껍데기. 아 그거 캡틴 리라는 그쵸, 캡틴 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앞부분 줄거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인국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는 뭐로 살았고, 뭐하니? 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로 살았대. 신입한 살았다가 신입한 약간 만세. 기회주긴. 그렇지. 그리고 광복하고 나서는 소련군한테 빌붙어서 살았고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에 가려고 또 미국은 선물 들고 가서 막 저 잘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쵸? 뇌물 주고, 그치? 사람이 굉장히 나빠요. 좀 별로였다. 그러다가 또 바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우리가 내용을 이미 다 알긴 하지만 작품에서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미치다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왜 화끈해졌을까? 그는 자기가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 첨자, 화려하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아쉬움이 있진 않았어. 근데 국외로 내보낸다는 자책감 이런 것도 아예 없어. 근데 차라리 이인국 박사에게는 저게 저렇게 많으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달갑겠느냐라고 하는 망설임이 더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될까, 뭐 뇌물이라고 생각할까. 그치? 내가 이거 보물이다. 굉장히 귀한 거잖아. 이거를 남을 주면서 아 이거 보물인데 남 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씨 내게 돋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 저렇게 많으니까 내 거 공부하고 하려나? 이 생각 먼저 부셔. 하고 있는 거지. 부셔. 이것만 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서술자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얘를 그리고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거 있는데 저번 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 책에서 나와요. 앞에 짝.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일단.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그냥 그래서 딱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서술자 찾고 태도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쉽시다. 한 번 더. 잠깐 구체적인 것들. 실전 테스트가 실전 테스트. 이번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많아요. 좀 더 구체적 숙제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김대호 씨. 우리 길모퉁에서 만난 사람 김대호 씨 앞에서 봤었죠? 1번에 4번이요. 그래서 김대호. 선생님 그런데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김대호 부르는. 김대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별명을 불러. 아니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진짜 똑같이 하면은 나 김대호 이렇게 말하고 전화 받을 때면 나 김대호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같이 봤어서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요 단어 권위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권위적. 되게 지배적이고 내가 이렇게 권력 가졌으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반장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권위를 내세워서 내 말을 무조건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권위적이라고 하는 거고 즉흥적인 거. 즉흥적인 거. 약간 ENFP 같은 성격이라고 할까? 나 오늘 뭐 하고 싶어. 갑자기 했다가 그치? 싫으면 또 갑자기 안 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낙천적이라고 하는 거. 낙천적. 우리가 저번에 1과정, 2과정 앞 시간에 했었는데 세상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낙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이다. 이건 남의 의지 무조건 남한테 기대하고 그치? 나 이거 문제 모르겠는데 이러고 무조건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거 이제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극적인 거 그거는 다 아시죠? 이 정도 이야기했어요. 어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5번도 한번 보시면 디귿을 참고할 때 김대호 씨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아래에 있는 태도들 이것도 할만하겠어요? 비판적인 거 나 뭐라고 그래? 비판적인 거 막 까내기 그런 거였고 긍정적인 태도 이거는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태도도 좋다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요거는 뭐야? 객관적인 거는 약간 심리 같은 게 안 드러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 맞아? 객관적인 태도는 그래서 내가 얘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설명을 해줄 테니까 판단은 너네가 해 하고 맡기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냥 이야기해주잖아. 얘는 어떻게 그냥 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해주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 보고 너네가 판단해 라고 이렇게 맡기는 거 그런 거 내가 객관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힘들까봐 요거 살펴본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쉬는 시간 아직 멀었는데 8분 남았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14번. 여기서 얘들아 일단 서술자 한번 찾아보면 이거 내가 서술자 나 아까 있어요? 어디 있어? 우리에서 내가 나타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 거고 태도
태도가 어떻다? 부정적. 부정적이다.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묘사를 이상하게 하잖아. 입이 째졌다 그러고 목소리도 막 듣기 싫다 이상하다 그러고 그치? 막 쨍쨍하고 막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거 얘기했지 않아? 우리 앞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건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한번 짚어보면 앞부분 줄거리 여기 보시면 나라고 하는 인물 나라고 등장했으니까 이게 뭐야? 나라고 했으니까 서술자입니다. 1인칭 서술자죠. 1인칭 서술자인데 얘가 지금 누구 얘기해? 그 어머니. 엄마 얘기해. 맞아. 다른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1인칭 서술자고요. 얘는 관찰자예요. 관찰자. 그래서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아저씨가 같이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외삼촌이 너무 어린데요. 그러면서 같이 지내니까 친해지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서로 끌려 하지만 재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얘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아저씨가 그러니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뭐라고 생각해 지금? 우리 그 아저씨가 성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저씨 진짜 화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은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고 재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왜요? 왜냐면 그 이때가 시간이 조금 옛날이거든요. 그리고 막 여자가 막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옛날에 막 지조 절개 이런 게 아직 남아있을 때라서. 근데 봐봐. 엄마는 아이가 있잖아. 그러면 결혼을 했던 거지. 아빠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랑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훌쩍훌쩍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그리고 중략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부분 보시면 아저씨가 성이 났나 하면서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무언가를 쓰고 있다 아저씨가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웃네 이러면서 아저씨가 화가 풀렸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너 오늘 어디가 그렇게 굳게 차려입고 라고 하니까 얘가 엄마하고 예배당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당에? 이러면서 멍하게 보다가 어디 가느냐 요 앞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안에서 오키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얼른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아저씨를 보니까 아저씨가 또 얼굴이 어때? 얼굴이 빨개요. 이거 가지고 오키가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화난 거야? 그럼 뭐야 이거는? 부끄러워. 아니면 약간 당황. 요거죠. 요건데 지금 얘가 지금 성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저렇게 성을 내나? 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중간중간에 아저씨가 왔나 이러면서 막 두리번 살펴보다가 아저씨를 본 거죠. 근데 아저씨도 지금 눈을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왜 바라봐? 예배 안 하고? 기다리는 누구를? 어머니. 엄마를. 얘 목적이 있는 거지.
엄마 보려고 와가지고 지금 네.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아저씨의 어머니. 아저씨의 어머니? 네. 아저씨의 어머니를 기다릴 거야. 아, 봐봐 여기 보면은 얘가 오키한테 아저씨가 말을 전해들었잖아. 예배당에 간다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아저씨가 어디에 온 거야? 예배당. 내가 있는 예배당에 온 거야. 누구 만나려고? 어머니. 오키 엄마 만나려고. 그렇게 온 거야. 그래서 그거 보려고 지금 둘이만 모이면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두리번거리니까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막 손을 들었어요. 손을 흔드니까 보자마자 다 냅다 고개를 확 숙이고 엄마도 막 이러고 하는데 냅다 제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아저씨도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흠칫하면서 입을 손으로 막고 그러다가 고개를 누른다. 그러면서 엄마 얼굴이 또 콩나물처럼 빨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것도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저녁에 얼굴 빨개졌어요. 엄마도 얼굴이 빨개졌어. 저요? 아니요. 또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그 전후로 약간 서로 얼굴이 막 빨개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엄마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거? 얼굴이 왜 빨개지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야. 저희 엄마도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18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 때문에 살펴보는 거죠. 우리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나타난 이 서술자는요 6살짜리 어린 아이야. 되게 어린 아이거든. 그래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썸 타는 거잖아. 아까 예배당 간다는 거 쫓아가고 이런 얘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얘가 사지가 없대. 되게 어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미숙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아빠 얼굴 아저씨 얼굴이 빨개지면 화났다, 성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걸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너네 아까 아저씨 얼굴 빨개졌어.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화났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있었어? 아니요. 한 명도 없었잖아. 당황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술자의 이야기를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특징을 여기다가 같이 좀 써줍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거지.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이걸 통해서 인물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감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 딱 좋아해 이게 아니라 싹 가려진 좋아하는 감정을. 두 번째로 감정을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이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야기하는 거 전체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내가 계속 뭐 해야 돼? 얘 판단이 맞나? 항상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시켜준다. 여기 부분까지 적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래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풀고 오답 안 돼 있는 친구도 있더라. 아까 비문학인지 확인했었는데 오답
똑바로 해는지도 네. 체크.